(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을 치른 지 이제 막 2달이 지났을 무렵 한 남자가 누군가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도착한 곳은 국회 의원회관. 수신자는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 이 우편물이 돌고 돌아서 그때 기억에 우리가 사무실이 이전했거든요. 막 공사해가지고 헌 건물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걸 뜯어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쪽지까지 넣어서 온 거예요.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 공작을 폭로한 쪽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낸 이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도 당당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일단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소의 정확한 위치를 우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1020-2번 지역. 우체국을 통해 해당 주소를 확인해봤습니다. 서초동 1020-2번 지역? 네. 주소 뭐 나오는 거 없는데요. 아, 존재하지 않는 주소인가요? 네. 이 편지는 과연 누가 보낸 걸까? 아직도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국정원 내부 분인 것 같아요. 전 국정원 직원이든 그 당시 국정원 직원이든. 국정원 내부에서 누군가가 보내온 의문의 편지. 이 편지 안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엄청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국정원과 관계된 누군가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총 5장으로 만들어진 이 문서의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서울시장 박원순을 집요하게 사찰하고 공격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고 불리는 이 국정원 문서는 그 내용이 우선 충격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문서의 내용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문서의 작성부터 그 집행 과정까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문건은 총 5장이었습니다. 일명 박원순 제안 문건의 작성 날짜는 2011년 11월 24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을 이끌던 시기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작성된 이 국정원 문건은 박원순 시장을 제압할 구체적인 정치 공작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시 문구는 건전단체의 집회와 시위였습니다. 이른바 보수 우파 단체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보고서가 작성된 지 나흘 뒤 실제로 보수단체는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를 엽니다. 박원순은 서울시장의 시장인가? 불법 시위대의 시장인가? 박원순 시장, 당신이 선거 사망으로 지원 기자회에 나와서 촉구 대지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연합을 포함한 7개 보수단체는 박원순 시장을 종북 좌파로 매도했습니다. 문건은 박원순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보수단체 역시 국정원의 보고서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로 넣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2014년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공격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의 시위가 연달아 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5차례 강도 높은 시위를 이어가던 그들은 삭발식을 강행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다시는 이런 어른들이 없도록 그런데 삭발식에는 은밀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삭발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박원순이 이렇게 막 타도하면서 이제 그 집회 동원들 삭발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돈 주고 다 그 동원시켰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중에 한 명한테다가 주선이가 돈을 200인가 줘가지고 삭발을 시키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 막 말하지 말라. 삭발한 사람들 가운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어버이연합에 소속된 단체의 회원이었습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면 어버이연합 회계장부에는 돈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까. PD수첩은 해당 장부를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삭발 시위가 있던 2014년 5월 30일을 전후로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삭발식 다음 날 돈을 주고받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적시돼 있었고 200여만 원을 받은 이의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삭발을 했던 당사자는 삭발식 다음 날 차 안에서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버이연합 그 추선희 씨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려고 전화 드린 거예요. 인터넷에 저기서 돈 나오는 거 하나도 없다고. 원순 캠프 앞에서 삭발하신 거 어머니 맞죠? 됐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저한테. 200만 원 받으셨다는데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박원순 시장을 사찰하고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말씀 자료에서 우리는 박 시장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가 작성되기 바로 6일 전이었습니다. 그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그거 원장이 거의 신이거든요. 거의 상명하복 그다음에 이런 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원장의 그 복명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명령을 내리면은. 정치 개입이 법으로 금지된 국정원. 그곳의 수장이었던 원세훈.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왜 정치에 막 입문한 박 시장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걸까요? 강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보수 정권의 어떤 집권 기반에 최초의 균열을 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서울시장 박원순의 등장이었고 어떻게든 제압하거나 또는 통제할 그런 방법을 모색을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지시가 국정원에서 이루어졌고 국정원 직원들이 그것들을 시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공작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핵폭탄을 받고 있고 3.1문 앞에 모인 10여 명의 어른들은 애국심이 넘쳤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핵과 중국만 믿고 그곳에서 만난 기린식 씨. 쪽으로 깔아뭉길 수 있다는. 그는 어버이연합 초창기 회원이자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버이연합 사람들을 만난 게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종로 상가를 놀러 나갔는데 그 마이크 놓고서 뭐 강연을 하고 그러는데 한번 가서 들어보니까 쓸말만 하더라고. 빠찌, 어버이연합 빠찌를 10,000원이라 그려. 그래서 그걸 10,000원을 하나 사서 이제 달고 이제 그거 사니까 회원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달고 다니면서 그냥 한 10여 년을 쫓아다녔지 뭐. 그에게 박근혜는 신앙이었습니다. 참뭐 축의금도 그저 10,000원, 20,000원 그저. 할아버지는 어버이연합 시위를 했던 날이면 달력에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시위는 거의 매일 열렸습니다. 유난히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신이 와서 이제 사진 찍어서 다시 해라고 그런 걸 다
모르고 여기를 가셨다. 네, 2015년 9월에 박원순 시위를 많이 하셨네. 요날 이제 17일 날 하시고 30일 날도 박원순을 비판하는 시위를 광화문 앞에서 하셨네요. 근데 보니까 제일 많이 하신 시위가 박원순 시위네. 할아버지는 왜 집회에 나갔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원순의 아들인데 군대도 안 갔대요. 안 갔대요. 그 병무청에다 신체 검사한다 그래서 갖다 했는데 딴 사람 사진을 갖다가 주었대요. 선거에서는 현역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병역이 바뀐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병역 비리 논란이 계속되자 시장 취임 넉 달 뒤 굴지의 한 대학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했습니다. 해당 대학병원은 바꿔치기 의혹을 샀던 MRI 사진이 본인의 것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까맣게 돌출된 것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고요. 최종적으로 저기는 작년 12월에 촬영한 MRI와 오늘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MRI 상에 환자는 동일인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사회의 숨어진 논란을 빨리 끝낼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단체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흠집내기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공개 검증을 한 대학병원을 비난했고 병역 비리에 대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를 내린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고발을 다시 해야 된다. 병무청까지 한통속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의료보험증, 진료증에 대한 조작 의혹. 박원순 시장 부자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답은 국정원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병역 문제를 끝까지 추적, 실체를 규명하라는 국정원의 살벌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동원하라는 상세한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좌익 교수라는 아이디, 닉네임을 가진 국정원 직원은 박원순 시장과 아들에 대해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박 시장의 이름을 빗대 원숭이로 묘사한 그림을 그렸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퍼뜨린 것입니다. 병역 비리로 몰아간 이들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병무청과 검찰에 이어 법원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박원순 부자를 공격했던 보수 논객과 지식인들은 줄줄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비리를 주장한 이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병인장 뱉다는 놈을 무죄로 처벌도 못해. 법부는 죽었다. 죽었다. 빨리 판사 물러가라. 빨리 판사 물러가라. 병역 비리 의혹을 확산하는 데 앞장섰던 보수 논객 변희재 씨. 제가 분명히 외치겠습니다. 박주신 병역 비리 100% 맞다. 박원순은 변희재를 고소하라. 고소하라. 이제 변희재 씨는 박 시장 아들에 대해 병역 비리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하루에 3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같은 입장 유지하고 계시나요? 근데 그 부분은 약간 다른 게 그거는 아주 고도의 의학적 판단 문제인데 저는 의학 분야에 대해서 판단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인데 양쪽의 의사가 다 나왔어요. 재판에서. 그러니까 박주신 쪽 의사가 나왔고 반대 의사가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반대쪽 의사들의 논리가 훨씬 더 나는 타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그 의사들의 의견을 소개를 한 거고 저보고 박주신에 대해서 이게 조작이라는 판단하기에는 그건 의학적 전문가가 아니니까 판단 내릴 부분은 분위기도 제가 자격이 안 되죠.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과 인터넷 여론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지지율이 높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 댓글이 급증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인기가 있을 때는 자연히 긍정적인 댓글이 더 많고 부정적인 댓글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박 시장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정반대로 가장 인기가 높을 때 부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지율이 높은 것을 견제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는 조직적인 동원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정원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고 알려진 신승균 전 실장은 구속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그리고 MBC, KBS, SBS 이런 데서는 이런 문제들을 거의 제대로 다뤄주시질 않았죠. 그래서 이게 이슈화가 안 되고 그 당시 이게 밝혀졌으면 우리가 조금 더 국가적인 어떤 에너지를 덜 소모하지 않았을까. 국정원의 정치 공작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던 박원순 서울시장. 그를 만나 심경을 물어봤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가족들에 대한 공격 얘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겠어요. 이게 이제 제 주위에 제 가족들에게 전혀 이 문제가 없고 실제로 병역을 필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걸 가지고 병역 면탈했다고 하면서 허위 사실 가지고 온갖 공격을 다 해왔죠. 물론 그것이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공격을 하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런 효과를 노리고 그동안 해온 게 아닌가.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들, 아내와 아들, 딸 정말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겪었죠.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견뎌준 것 자체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 자체가 저는 참 고맙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사실은 한편으로 그 어버이 연합의 이 어르신들이 참으로 믿기도 했지만 이렇게 저는 그걸 여러 차례 보면서 오히려 참 서글프고 가여운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체로는 동원된 분들이 많으시고 사실 그 어르신들이 어찌 보면 또 다른 희생자들이었죠. 정치 공작과 부정부패로 전임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자신이 모셨던 정권에 충성했던 결과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겁니다. 정권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하고 정권의 안보라는 건 갖기가 힘들어요. 정권을 잡은 어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보부는 그 정책에 불리한 좋지 않은 정보라도 제공을 해줘야 해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정보부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써야 될 정보기관이 오히려 국가 안보를 침해하고 또는 국가 안보가 허약해지는데 오히려 일조하는 이런 역설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국정원은 지난 9년 동안 반역의 국정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학생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돈을 받고 삭발 시위를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국가정보원의 한 해 예산이 대략 1조 원입니다. 정보기관이다 보니 예산의 집행 과정이 일일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와 같은 정치 공작을 했고 거기에 사용된 돈은 국정원의 예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예산은 바로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입니다. 바로 그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향해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 전쟁을 위해 이른바 보수단체들이 국정원의 비호를 받으며 동원되었습니다. 2013년 5월 어버이연합은 서울시청 앞에 신문을 잔뜩 쌓아 올렸습니다. 국정원이 어버이연합을 지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였습니다. 우리는 뼈 빠지게 아침 새벽에 나와서 신문 폐기 주소다가 애국운동 하는데 자금을 대고 있는데
추선희 사무총장은 국정원의 지원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어버이연합의 뒷돈을 댔던 존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휴게소에서 만난 남자는 현금을 10차례에 걸쳐 추선희 총장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은 총 3천만 원에 이릅니다. 돈을 건넨 이는 국정원 심리전단장. 국정원 측과 추선희 총장이 시위 내용과 규모까지 사전에 조율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야, 네가 빨갱이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각별히 챙겼다는 추선희 총장. 그를 아는 사람들은 추 총장의 위세가 대단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추선희를 대통령처럼 믿은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청와대 마크가 박힌 안동소준이 무슨 뭐 그릇 도자기 이걸 차량으로 싣고 와서 그러니까 진짜 어버이연합이 대단하다. 대중들 앞에 서서 청와대 전화한단 말이요. 예, 뭐 수석이죠. 막 이렇게 하면서 뭔 어떻게 뭐 하자면 얘기하다가 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청와대에 무슨 수석하고 얘기하니까 좀 상당히 뭐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막 그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하겠다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추선희 총장에게 시위를 직접 지시한 이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 행정관입니다. 보수단체 관리를 담당했던 허현준 행정관은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체 대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보수단체와는 90여 차례나 접촉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허현준 행정관이 청와대 민속수석 그 시민단체 담당이잖아요. 뭐 행정관이 뭐 어버이연합 상대했습니까? 엄마 부대, 자유민 총연합부 장기종이 다 했잖아요. 어버이연합이 시위의 대가로 받은 것은 돈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국정원, 전경련, 대기업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많은 돈은 모두 어디에 쓰였을까? 어버이연합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어버이연합 사무실에 있다 해서 아니 어버이연합 이사 갔어요. 이사 갔어요. 벌써 갔어요. 한때 어버이연합은 이 건물 2층과 3층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사무실 한 곳의 월세만 해도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버이연합이 추정한 회원 수가 한때 1,700명에 이를 정도로 보수단체의 대표 조직이었지만 지금은 회원들 대부분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 집회를 열거나 무료 급식소가 있는 공원 주변에 335 모이기도 합니다.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오늘 복주 잤네. 있습니다. 그들은 추선희 사무총장이 회원들의 애국심을 이용해 본인의 이권을 챙겼다며 분노했습니다. 정확히 80이지. 대부분의 영감들은 뭐 2만 원 좋아하네. 2,000원은 200원도 뭐 구경도 못했어. 그 사실이야 그거는. 돈 구경도 못했어. 구경도 못했으니까 그렇게 고생했어 영감들이. 근데 추선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때 고생하시면서 왜 따라다니고? 영감들은 수소잖아. 한번 박히면 그냥 끝이야.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애국심으로. 그럼 그 애국심으로. 돈을 왕서방에 받고 쇼를 이제 원숭이 하듯이 우리는 가서 그냥 앵무새처럼 원숭이처럼 그 짓거리만 한 거예요. 우리는 수소문 끝에 어버이연합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김미화 씨를 만났습니다. 김경주가 자기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때 이자 받는 쟤네 열어놓고는 무상급식 했어요. 무상급식 하루에 150원씩 계산해 보세요. 몇 년입니까 지금? 정경련 지원받은 거 12년 말부터 그래야 2, 3년 받았어요. 어버이연합 탄생한 지 언제입니까? 2006년부터예요. 그럼 그동안에 수많은 1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지원금 받으니까 조금만 헬입해서 라면 먹던 거 밥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다 정권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러는 거지 사실 둘 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있어 거기.
2016년 4월 불거진 어버이연합 게이트. 당시 추 총장은 전경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제 이름으로 돈 빌렸습니다. 이북에 기자회견에는 어버이연합의 자금을 관리했던 김 씨도 함께였습니다. 사단법인 비전 코리아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비전 코리아를 운영했던 김 씨와 추 총장은 현재 식당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PD수첩은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수상한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비전 코리아의 계좌였습니다. 2015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비전 코리아 계좌에 전경련의 돈이 입금된 것입니다. 무려 3억 원이 넘는 뭉칫돈이었습니다. 이 전경련의 돈은 어디로 흘러간 걸까? 회계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비전 코리아의 수입은 전경련의 뭉칫돈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9만 9천 원이 있던 계좌에 8천만 원을 꽂아주면 8천만 원이 나오는 거고. 이 법인 계좌의 돈 절반가량이 김 씨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3,500이 들어왔네요. 김미아 씨 통장으로. 그렇죠. 마이너스 1,500. 전경련의 돈이 김 씨의 개인 통장과 추선희 총장의 통장으로 분산 입금된 것입니다. 전경련 지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인데 그 액수가 무려 1억 5,500만 원. 이 3억 원이 입금되면은 또 비전 코리아 통장에서는 갖가지 명목으로 강원도 탐방이다, 식대 및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해서 그 1억 5천을 상회하는 금액이 김미화 씨 개인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습니다. 김미화 씨 통장에서는 심지어 또 한 번 다시 이제 일종의 세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탐방이다, 뭐 신한 수수료다, 국민카드 수수료다 이와 같은 명목으로 다른 또 김미화 씨 통장으로 이렇게 이체되고 있는 겁니다. 전경련 지원금의 일부가 비전 코리아를 거쳐 김 씨의 여러 개인 통장으로 흘러간 것. 결국 돈 세탁을 했을 정황이 의심됩니다. 저희가 비전 코리아 통장을 봤는데요. 통장을 어떻게 봤어요? 남의 통장을?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누구한테? 남의 통장은 아니죠. 비전 코리아 법인 통장이니까. 그 비전 코리아 통장에서요. 끊을게요. 전경련에서 비전 코리아로 또 김미화 씨 개인으로 이제 돈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법당국 검찰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정원과 청와대의 지원을 받은 추선희 총장. 그가 관제 시위를 벌일 때 대규모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은 곳이 탈북자 단체였습니다. 어버이연합에서 자꾸 나를 자기네 밑으로 들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실 비용도 대주고 그리고 여러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 말 한마디면 뭐 정부에서 얼마든지 돈을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배경에도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원세훈 전 원장이 탈북자 단체를 이용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선생님들 말고 다른 분들 참가하시는 분들 다 참가하시는 분들? 자기네가 좀 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사람 없으니까 우리들을 불러서 자기네 대용물로 우리를 쓴 거야. 알겠어? 우리 지금 와서 그런 거 해상하고 싶지도 않아. 다시 하라 해도 안 할 것이고. 2005년 북한을 탈출한 임순옥 씨. 아, 이게 어버이연합에서 받은 거예요? 응. 윌슨? 꺼내주세요. 이거 이제 어버이연합에서 주셨어요? 응, 지금도 이거들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어버이연합에서 주는 거? 응. 공짜로? 공짜 줬어요. 니한테 준 돈일 거예요. 임 씨가 시위에 참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니. 4만 원. 그게 집회 돈 주고 16만 원 집회 돈 주고 이 500원 미자 나갔다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지. 찢어버렸나 있나. 이게 무슨 수첩이에요, 어머니? 아니 그 돈 받아야 되니까. 아, 돈 받아야 되니까 다 적어놓으신 거구나. 날짜를. 금자는 못 받아요. 호영형 빼먹어서 10% 또 회비 내라 그래가지고
세월호 반대 집회. 예, 그렇죠. 유가족들. 그렇죠. 예. 저것들 미친 것들 누가 뭐 저희들이 놀러 가다가 그렇게 된 거 왜 나라에다 저러나 하여튼 그런 거. 아 저는요 나도 아이 있고 그러니까 진짜 가슴 아픈 일이고 또 그때 당시로는 저걸 많은 사고 때마다 나라에서 저렇게 하면 진짜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지금 우리는 진짜 혼돈 속에 살아요. 시위에 나가면 무조건 지시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제가 무작위로 나가요. 어디까지 모이라 하면 가서 모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끝난다 가라 하면 또 가고. 그럼 내용도 모르고 피켓팅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넣어놔주면 그거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소리 치라고 소리 치고. 네, 그렇죠. 깨끗 소리 치라고 소리 작다 그러면 또 깨끗거리면 소리 치라. 탈북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시위에 동원했다는 증거는 어버이연합 내부 장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손으로 꼼꼼하게 적은 장부에는 시위 날짜, 장소와 내용은 물론 참가한 탈북자 인원수와 그들에게 돈을 지급한 액수까지 모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안 주면 안 나오니까 집회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써가면서 한 거예요. 줘야 나와요. 그러니까 준 거라고. 그거 관행이에요. 그게 이전은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돈 준 거. 1970년 나이 30에 납북된 후 환갑이 넘어서야 한국으로 돌아온 이재근 씨. 달라진 대한민국에서 그가 일할 곳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방바닥이 차요? 불 안 돼서 지금 우리는 또 위에 저 침대에도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직업이랑 한국에서는 일 안 하면 돈 한 푼도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이들에게 시위를 나가 받는 일당 2만 원은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계속 놀다가 우리는 겨울에 그 추운데도 서 있으라면 서 있어야 되고 여름에 더워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하지만 한국 사람 누가 그렇게 해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냥 70이 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안 하지 그런 거야. 한푼이 절실한 탈북자들은 관제 시위에 동원하는데 가장 적합한 존재였을 겁니다. 2만 원을 무기로 힘없는 이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짚고 나와 짚고. 시위에 참가하면 돈을 준다는 미끼로 추선희 총장은 탈북자들에게 돈까지 빌렸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80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임 씨는 신장 수술을 받은 이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받은 정착금이 전부였던 그에게 추선희 총장 측은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신 연 12%의 이자와 시위에 더 자주 부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추선희 총장이 직접 차용증까지 써주며 빌려간 돈이 1억 2천만 원. 가족, 지인의 정착금을 모두 끌어모은 돈이었습니다. 소송까지 걸었지만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출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주지 제가. 월 15일에 연 10일부터 이자가. 네가 돈을 주면 내가 집회도 우선적으로 불러주니까 돈 좀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 탈북자들도 다 그래서 더 맞겠어요. 한강에 빠져 죽을까? 막 이런 생각도 어저께 막 전화를 했어요. 아니 죽긴 너무 억울해. 내가 끝까지 해명할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도 추선이한테 돈 떼기고도 말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집회할 때마다 무조건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부른다. 그러면 한 달에 많을 때는 15일도 더 되니까. 집회일이? 집회. 그럼 15일이면 한 30만 원 돈 생기고 저 몇 천만 원 투자하면 한 40만 원 떠는 거.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제 시위를 벌인 추선희 사무총장. 그를 만났습니다.
인터뷰 요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는 보자마자 자리를 피하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집회는 국정원 물건대로 나와. 거칠게 항의합니다. 이렇게 폭력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지금 이거 왜 찍는 거지? 정부지원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시위하셨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근데 선생님 지금 갑자기 회피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선생님 사생활을 지금 침해하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생활 침해야. 사생활 침해 아니고요. 선생님 지금 정부 돈으로 나라 돈으로 시위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라 돈이 지원 안 받아. 똑같아. 말같지도 않는 얘기하고. 천막 차이가! 어버이연합의 시위는 유독 거칠고 폭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겠다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공격했던 어버이연합. 보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는 그들의 외침이 무색하게 그들 스스로 법과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들어가는 소동도 빚어졌고 폭력적인 시위를 자주 벌이는데도 그들의 집회가 불어된 적은 없습니다. 수없이 그런 거 불법 그런 거 했는데도 잡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서 하고 경찰서 가서 하고 하는데 무법 천지를 날뛰고 있는데도 누가 단속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쫄았단 말이야. 아야 완전히. 뒤에 진짜로 청와대가 있고 진짜 있으면 사실이니까. 이름을 거명 안 했지만 지 얘기를 하고 어버이연합으로부터 봉변을 당했던 이들 가운데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버스에 내려서 이렇게 가는데 어버이연합 그분들이 뭐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우회를 가하려고 그 양순 저놈이 저 막말한 양순주다 그러면서 막 문까지 막 두드리더라고. 문을 두드려요 그분들이? 아니 택시 열라고 막 유리창.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전국에 떠들썩하던 2013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을 무기로 신공안 통치와 신유신 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당시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말 그대로 국기 문란이고 이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무서운 도전입니다. 뭐 이정현 홍보수석이 부들부들 떨면서 되니까 그 여파가 아마 엄청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정현 홍보수석이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는 당시 생각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했죠 저는. 엉뚱하게도 그 불똥이 대한치과의사협회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요 해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동 그 소방서 앞에까지 여기를 점령했었죠. 검은 동굴에 주가 공기라 복지부는 치과 양승조 의원을 후원한 치과협회가 어버이연합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어버이연합이 양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치과협회도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팀에서 열었으면 여러 가지 다 꺼내갔죠. 그래서 전혀 구분 없이 자기네 입맛대로 꺼내갖고 저희 집에도 와서 갑자기 쳐들어와서 집을 뒤지고 있다. 더더욱 황당했었죠. 심지어 저희 아들, 딸 개인 핸드폰을 한 7개인가 이렇게 가져가고 유례 없이 강도 높은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결국 2017년 치과협회의 로비 의혹은 무혐의로 밝혀졌습니다. 보수단체가 어떤 사안이 생기면 집회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항의성. 더불어 뭘 하냐면 고소고발을 해요. 그럼 검찰이 그걸 받아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언론이 그걸 써줘요. 그래서 이 사각 커넥션으로 집회와 고소고발, 수사와 언론 보도라는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는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다. 저걸 다 이 사각의 흐름을 잡아주는.
바로 청와대가 관여돼 있다는 사실이 고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치과협회를 고발한 추선희 씨의 일정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잘 짜놓은 각본대로 모든 것이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습니다. 정부의 기획 아래 보수단체가 가짜 여론을 만들고 뒤이어 국가 권력이 움직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 선생님이시죠? 영화평론가 이한 씨. 그녀는 지난 2014년 9월 광화문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 동안 단식한 유민 아빠 김용호 씨 옆에서 일베들과 보수단체들이 이른바 폭식 투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한 씨는 한 매체에 폭식 투쟁을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자식을 잃고 굶고 있는 사람 옆에서 악착같이 그것도 그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악이라고 하고 문화적으로는 망난이라고 한다. 어버이연합은 칼럼을 쓴 이한 씨를 고소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욕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글 한번 썼다가 검찰 역시 이한 씨를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때 검찰 직원의 발언이 저한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어버이연합 측에서는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까 합의를 보자 그런다. 이거 아직 재판도 하기 전이었고요. 그냥 기소가 되자마자. 아니 이런 경우에 합의금을 얼마를 준비해야 됩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300만 원 정도면은 그쪽에서 합의를 해주겠다 그런다. 이한 씨는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한 씨는 싸움을 선택했습니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글을 썼더니 바로 국가기관이 나서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도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다. 즉 이게 검열인 거죠. 검열의 일환이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죠. 어버이연합의 사무총장인 추선희 씨가 너무 당당한 모습이라 좀 놀랐습니다. 직접 취재한 김동희 PD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좀 거칠어요. 취재 중에 어떠셨습니까? 추선희 씨는 저희 취재진의 접근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촬영 중인 저희 스텝의 손목을 낚아채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추선희 씨나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10월 검찰은 추선희 씨를 국정원법 위반, 공갈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버이연합 차명 계좌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보이는 만큼 추가 수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내용을 보면 탈북자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탈북자들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하고 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어버이연합과 국정원은 바로 이런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만난 많은 탈북자분들은 헐값에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한 것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어버이연합 외에도 화이트리스트로 관리되던 단체들이 또 있었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지난 9년간 광범위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권의 지원을 받은 보수우파 단체가 오히려 우리나라 보수의 입지를 좁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추가 안 들어왔어요. 한 인터넷 방송에서 청와대로부터 받은 선물을 자랑하는 남자. 여기 이렇게 보여줄게요. 카드 봅시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경산대추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개봉을 하겠습니다. 대추. 오, 빛깔 좋습니다. 빛깔 좋아. 박근혜 대통령께 바치는 황제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야, 청년 보수단체 가운데 하나인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씨입니다. 탄핵 정국 당시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박영수는 잘 들어야 합니다. 당신 모가지는 언제 딸지 몰라. 장기정 씨는 홍준표 대선 후보 시절 특별유세단 부단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에게 보일표를 주셔야 합니다. 자유청년연합은 지난 정권의 지원을 받은 보수단체로 화이트리스트에 등장합니다. 지난 9년 동안 화이트리스트로 분류된 보수 우파 단체들은 정권을 비판하는 이들을 모두 종북으로 몰았습니다. 최근 보수단체들은 우리은행 달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에 인공기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은행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오라! 영업방해 해도 괜찮아요. 영업방해 해야 돼. 그럼 인공기를 꽂아놓는 나무를 애들 보라고 하는 게 말이라 돼? 저희들이 엄마 부대 주옥순 씨가 주도한 이번 시위에 자유한국당도 참여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같이 현재 자유한국당 디지털 부위원장인 주옥순 씨는 엄마 부대의 대표로 박근혜 정부에 충실한 스피커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심각한 안보 불안증 자유 대한민국 반대한다! 법칙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규탄한다! 일본을 이제는 용서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 돈을 충분히 댈 수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시위를 했던 이들을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을까? 보수단체 시위를 지시한 청와대 행정관과 90여 차례 연락한 것으로 알려진 엄마 부대 주옥순 씨. 화이트리스트에서 올라서 돈 지원 받으신 거 아니고요? 전혀 지원 받으신 거 없으세요? 없어. 그 시위 지시 받은 거 아니신가요? 우리는 지시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지시받고 하나요? 지난 정부 화이트리스트였던 그녀는 어떻게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된 걸까? 자유한국당 당직자로 임명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홍준표 본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어. 지난 9일 자유한국당 청년 보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자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신보라 의원. 국회의원이 되기 전 신 의원은 보수단체 두 곳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두 곳 모두 박근혜 정부가 지원한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습니다. 당시 보수 집회와 기자회견을 주도한 건 신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계시던 단체가 화이트리스트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화이트리스트에 오래 지원을 받은 그 단체를 진짜 청년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정원이 보수단체 지원하고 보수 여론 조작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 대표셨잖아요. 보수단체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시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잘못을 했다라고 온 국민이 인정을 했고 또 정부에서도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으면 그거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현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지난 70년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최고로 여겼던 대한민국 보수. 그들이 지켜야 할 보수의 가치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 걸까요?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생산하고 돈으로 보수단체들을 이용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약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짜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생명과 인권의 문제까지
보수 진보로 나누어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언론은 정권의 지시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을 비중 있는 여론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의 보수가 이제는 가짜 보수와 절연하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가짜 보수와 함께한다면 국민들은 외면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건강하고 명예로운 보수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신중하면서도 엄정한 판단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사유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인지 그런 유력한 정치인들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원칙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입니다. It is the